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쟁점 현안에 대한 생각을 직접 밝혔습니다. 여야 간에는 모처럼 협치 분위기가 형성된 듯 했지만 전국은 또다시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100일을 돌아보면 이재명 대통령 이건 참 잘했다. 이건 조금 아쉽다. 하나씩만 좀 짚어주신다면. 네, 100일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그중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소통도 참 잘했고 그다음에 외교와 관련해서도 참 잘했습니다만은 제가 꼽는 분야는 민생 분야입니다. 제가 저희 당에서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이다 보니까 네.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생 소비 쿠폰 제가 제안했던 1호 법안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약속을 지켰고 그것이 이행되면서 코스피 5천과 관련해서도 약속들을 이행하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경제 심리가 살아나면서 지금 경제는 훈풍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생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장 잘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아쉬운 측면은 뭐 정권 초기 항상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인사 문제가 좀 아쉬운 측면들이 있고 철저히 검증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빠른 결정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지점들이 좀 아쉽고요. 이제는 뭐 이제 거의 내각 인선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예. 조금 전에도 또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국회에서 통일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174대 반대 1이었던 173대 반대 하나. 예.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권성동 의원이 네. 국힘당 의원들에게도 찬성 투표를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국힘당 의원들께서 모두 다 투표에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점과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멋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없진 않거든요. 또 하나는 저는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영국 국왕이 예산을 투여하려다 예산을 국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했을 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기 위해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체포동의안은 집행부가 의회를 탄압하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권성동 의원 건이 이 의회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의회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증거가 명백한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들이 꽤 명백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뭐 전달했다는 사람이 전달했다는 진술이 있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그런 문자 메시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거가 명백한 사안이어서 찬성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 입장에서는 결백하다라고 또 마지막에 주장은 하셨으니까 일단 재판은 나와봐야 아는 거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증거는 기록을 본 사람이 가장 정확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봐야 되는 봐야 거죠. 받는 네. 것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비위 논란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성비위 논란보다는 일단 여야 합의 부분을 좀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여야가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참 협치한다고 악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저녁 때 바뀌었단 말이에요. 민주당 내에서 약간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예, 김병기 의원의 합의안이 네. 알려진 부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수사 기간을 늘리는 것을 하지 않았고, 네네. 그다음에 수사 인력을 늘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감정적인 대응들이 확 나온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 수사 기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건희 같은 경우는 출석을 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관련자들이 도피했다가 최근에 잡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사에 비협조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수사 기간이 짧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 여론들이 비등한데 이 수사 기간과 관련해서 수사 인력과 관련해서 합의했다라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게 비춰진 측면이 있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총을 이제 저희가 마치고 왔는데요. 네. 의총에서는 그러니까 네 가지를 합의한 겁니다. 저희가 원래는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지 않고 그다음에 중계 1심 중계 의무화를 포기하고 그다음에 이 특검의 수사 지휘권을 포기하고 이것과 네. 그리고 나경원 지금 의원의 간사 선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대신에 그쪽에서는 금감위 설치를 인정하는 이런 것으로 이 합의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합의가 너무 비례에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이제 팽배했던 겁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이런 수사에 임하는 태도들, 관련자들의 도피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특히 어제 그제 있었던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청래 당대표의 말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되길 바랬다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기름을 부은 영향들이 있어서 오늘 의총에서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아하.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처음에는 마치 이제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한 것 같이 얘기하니까 나 혼자 그런 거를 합의했겠느냐라는 이제 원내대표의 얘기가 있었고 정청래 대표가 부덕의 도치다라고 얘기를 사과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큰 후폭풍이 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측면이 크지 않겠습니까? 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네. 당원 주권을 외치는 입장에서 당원들의 반발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발 물러서자라고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오늘 의총에서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네. 이 수사 기간 연장과 그다음 수사 인력의 증원과 이 부분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아하. 그리고 그 외의 부분들 일심 중계를 의무화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특검의 수사 지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헌법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헌법 위반을 계속 제기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저희가 포기한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보통 이제 이 특검이라는 게 거의 막바지에 와서 연장하자라는 얘기 나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 끝나기에는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하자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네, 그 부분이 지금 저희로서도 조금 뒤에 할 수도 있지 않았나. 지금 여론이 조금 더 올라갔을 때 할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들고 특검의 기간에 대한 일률적인 연장보다는 어떤 특검, 특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크게 연장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인 상태이고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너무나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장할 필요가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건건히 대응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들을 다수의 의원들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은 요 정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국 혁신당 얘기까지는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원장 안에 있던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추대를 하면서 다시 등판을 조금은 빠르게 했어요. 원래는 이제 뭐 전대회 같은 거 하면서 대표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은 빨리 등판을 하게 됐습니다만 현재 이 상황을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도 조국 혁신당이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이번 성비권과 관련해서 이런 논란이 생긴 것과 관련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비대위원장보다는 나중에 그 전당대회를 거쳐서 오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에 대한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남의 집 얘기를 뭐 저희가 많이 할 건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 얘기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조국 혁신당과 조국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의 문제 또한 조국 대표가 조국 원장이 대표가 되어서 비대위원장이 되어서 결국은 책임지고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조국이 결론을 낸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해내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디지털 자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요즘에 이 디지털 자산 중에 가장 핫 이슈라고 해야 되나요?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네네네네. 계시는데
스테이블 코인,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디지털 자산위원장은 대선 때 네. 있었던 직책이고요.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그 직책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근데 이제 대선 직후에 제가 뭐 디지털 기본법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우리 알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저렴하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인데 이것이 가격이 너를 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제 수단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단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었을 뿐이고. 그런데 이게 스테이블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스테이블하게 된 거냐면 1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보관을 하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하게 된 거거든요. 기준이 정확히 되니까 이것이 지급 결제 수단이 된 겁니다. 안정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진 거고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 달러를 온라인의 기축 달러처럼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벌써 한국에도 많이 침투해 온 이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지 않으면 네. 결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온 세상, 특히 우리나라까지의 결제 시장까지를 다 잠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원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을 좋아하는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K컬처 같은 경우 블랙핑크는 유튜브에서 1억 명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기 위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굿즈를 사기 위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세계에 우리의 역량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한국 침투를 지키기 위한 측면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세계로 통화 주권, 영토, 경제 영토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필요하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동의한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오늘 100일 때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이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법조인 출신이시다 보니까 검찰개혁을 정부가 나중에 1년간은 주도하겠다라고 하고 당내에서는 아니다라는 느낌은 좀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해야 됩니까? 저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당이 그대로 받는 것은 올바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꾸로 당이 얘기하는 것을 정부가 그대로 받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소의 이견들을 가지고 있고 그 이견을 가지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정부와 국회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정부는 본인들의 논리 정합성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국회는 국민의 여론에 민감한 곳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입장 차이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 과정을 조율해내는 것이 이게 정치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냥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초대석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다양한 얘기,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